안녕하세요. 정홍선이에요. 제가 또 나와서 놀라셨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뺏은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랍니다. 우선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스케추안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회계사는 참 많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분류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알고 계시는 회계사, 즉 회계사무소라든지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첫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사기업에서 이제 재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저처럼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회계사분들을 세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회계사가 하는 일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회계 감사하는 일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회계사는 이제 기업의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기업 내부의 재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세 번째 부류의 회계사, 정부에서 일하는 회계사들도 이제 두 번째 회계사들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 이런 하는 일을 또 맡아서 하기도 해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초봉이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초봉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자이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자이나에서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회계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4만 불 조금 더 넘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친구들 기준이고요. 이제 만약에 사기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정부로 오는 친구들은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4만 불 중반대 정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취업을 한 친구들은 이제 그 CPA 자격증, 즉 회계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연봉이 이제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회계사를 하려면은 이제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겠죠. 이제 디자이너나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2년제나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년제 학과를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의 일보다는 이제 그 회계사의 보조 같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4년제 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법인에 들어가거나 사기업 등에 가서 이제 재무팀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이제 그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2년간의 경력을 더 쌓으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고 자격증 시험을 계속 이제 보면서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어요. 2년짜리 전문대, 컬리지를 나오신 분들은 4년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이제 3, 4학년 때 있으셨던 과목들을 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하셔서 야간이라든지 주간으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회계사 협회에서 이제 따로 또 진행하는 비슷한 과정들의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스들을 이제 또 들으시면은 그 정규 회계사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회계사로서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회계가 경영의 언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추운 캐나다에서는 추울 때 따뜻한 오피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캐나다가 되게 워라밸이 좋은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회계사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3월에서 5월까지는 이제 텍스 시즌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뭐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를 제외하면은 이제 대부분은 뭐 사기업이 됐던 공무원이 됐건 이제 칼퇴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공무원이나 이제 그 정부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조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지정을 해서 쉴 수 있다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워라밸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회계사로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단점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공부가 약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제 기준으로 졸업을 하고 2년을 더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이나 이제 어떤 포지션에 가느냐에 따라서 공부한 양에 비해서 연봉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보면은 회계사가 없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 회계나 이제 사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질 거다 이런 거에 국한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계라는 게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부분에 되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 직업인 회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